안녕하십니까. 법무민 PK 윤석 변호사입니다.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네. 자, 드디어 중수청법 그리고 공소청법이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검찰청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중수청이 이제 올해 10월쯤에 개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에 있는 검사님들, 수사관님들한테 한번 많이 여쭤봤어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도 앞으로 본인들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땐 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요. 네. 실제로 많은 검사님들이나 수사관님들이 중수청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극소수세요. 그대로 공소청에 남으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두 가지인데, 검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검찰청의 업무였어요. 그렇죠. 원래 하던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안정성 관점에서 계속 여기 남고 싶다라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는 중수청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검사라는 신분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어떤 위험성 고민 때문에서라도 안 가시려고 하고, 또한 중수청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전혀 없잖아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조직에 가서 본인의 신분도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불안하게서 계속 남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반면에 극소수의 검사님들이 중수청으로 가겠다라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조만간 사직을 하고 변호사를 할 거야. 그런데 중수청에 가서 중수청 경력을 갖고 나오면 조금 더 변호사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시 중수청에 가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몇 번 뵀어요. 하지만 중수청에 가서 나는 거기서 중수청 본래의 목적에 맞게 국가에 헌신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검사님은 저는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저도 네.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중수청 관련해서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시스템이 확정이 된 게 전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사실 어떤 권력에 대한 부분이 줄인다고 해서 총체적인 권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실상 지금 검찰을 괴물로 보는 사람들이 중수청도 그때쯤 돼서는 또 다른 괴물로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중수청이 거대한 권력 집단이 또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근데 그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예. 보면 어떤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위원회를 통해서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 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수는 정해져 있고 사건 수는 엄청 많을 것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겉핥기만 한 상황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통제를 한다? 그리고 그 위원분들은 그 일만 전업해서 하는 분들이 아니고 원래 직업이 있다가 간헐적으로 생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통제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런 법안이 바뀌어가지고 제도가 시행이 됐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수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폐지가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되겠죠. 그런데요, 사실 결국에는 형사사건에서 제일 전국적인 목적은 유죄 확정이잖아요. 유죄를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증거가 확보가 돼야만 판사님이 유죄 판결을 내리시겠죠. 그 증거가 공소유지 관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활용이 돼야 되고 하는데, 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를 못한다면은 경찰이 만들어낸 증거를 가지고 판사를 설득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만든 증거가 유죄를 설득하기 위해서 100%가 아니고 60, 70%에 불과할 경우에 이걸 100% 만들기 위한 보완 수사가 이때까지는 가능했지만, 이제 앞으로 불가능하다면 60%의 입증 정도밖에 안 된 증거로만 가지고 판사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판사님이 설득이 안 돼서 앞으로 무죄는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게 저는 거의 확신하는 바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를 못하면 유일한 헌법적인 권한은 기소권이죠. 네. 기소권의 양면성이 있는 것이 무혐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네. 송치가 됐는데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기록이다 하면은 네.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기소를 해야 되는 맞아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사건을 봤을 때 심정적으로는 이거 잘못된 놈인데 얘 유죄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하지만 증거가 없어. 이렇게 판단할 때 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증거 없어서 무혐의를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을 하겠죠. 그리고 억울함을 구제할 길이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적인 관점에서 검찰의 무혐의 권한은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되는. 그러면 사실은 범죄 피해자나 고소인들 입장에서는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혐의가 되는 이런 결과가
결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생길 겁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또 네. 별개의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의 하나의 의견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